지난번에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자,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스피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요. 오늘은 내가 어떤 질문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달을 할 때 잘 전달하는 화법 규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규칙이 1대1 대화에서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1대 다수의 대화일 때가 더 설득력이 있는 방법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간단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MBTI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스피치도 우리들끼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눠 봤어요. 말도 4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카리스마부터 시작해서 감성형까지. 자, 4가지 그 유형만 봐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스피치는 커다랗게 2가지 형태로 좀 나눠놓거든요. 1대1에 대한 대화와 1대 다수에 대한 퍼블릭 스피치에 대한 부분, 대중연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선생님들도 강의를 하실 때는 어떤 연설을 하고 계신다? 대중연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1대1 대화에 강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갈 수 있는 스피치 스타일은 넷 중에서 어느 것이 있을까요? 2가지만 고른다면. 네, 관계형. 딱 단어만 봐도 뭔가 느낌이 오죠. 감성형. 자, 그런데 우리가 이 2가지만 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전달이 빵 가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떤 구조를 알 수 있는 논리형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스피치 스타일이 탁 들어가면은 너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대 다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내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앞에 쓰셨어요. 처음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앞에서 수업을 하실 때 그때의 감정이 들어간다면 제일 첫 번째 어떠한 마음의 감정이 있어야 될까요? 자신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은 카리스마로 좀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4개를 한번 봤습니다. 지난번에 미팅을 하든 내가 면접을 하러 들어갔을 때 면접 관하고에 대한 부분에서는 나타낼 수는 없지만 어떤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본인 소개를 막 이렇게 하면은 부끄럽잖아요. 자, 그래서 본론적인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이 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한글로는 2음절입니다. 지읒, 디귿, 디귿. 영어로는 스몰 토크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스몰 토크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그 대중 연설할 때는 오프닝에서 진행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은 보고에 대한 기술이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 너무 딱딱하게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들어오자마자 뭐 했나요? 혹 쓸데없는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제가 우리 진숙 선생님이시라고 말씀하셨나? 진숙 선생님께 선물도 드리면서 느닷없이 저를 칭찬하는 바람에 네. 그러면서 이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자기소개와 함께 살짝 말랑말랑하게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스몰 토크라고도 얘기를 해요. 즉 잡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담이 왜 좋을까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다리가 될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어색한 분위기를 깨든 아니면 어떠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잡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잡담, 스몰 토크.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무엇이 편안하라고? 그 분위기. 그리고 상대방하고 내가 말을 할 준비를 하기 전에 무엇이다? 뭔가 워밍업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도 운동하기 전에 몸에 대한 이완을 풀으라고 워밍업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말에도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분위기를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본론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 단계에서 이걸 살짝 노출시키는 작업을 오프닝 스몰 토크 시간에 해줘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이곳에 왜 오셨을까요?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모였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스몰 토크 시간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언어에 대한 중요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얻고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럼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저는 어떤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소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본론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아, 이분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다? 전달을 잘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핵심 메시지를 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를 저는 정보를 얻어버렸어요. 그건 어떤 시간에? 스몰 토크 시간에. 자, 스피치의 목적 중에서 대화의 목적은 딱 두 글자예요. 두 글자입니다. 맞아요. 공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무엇을 해주려고 해요? 해결. 그렇죠. 해결. 그래서 무엇이 생긴다? 옳지 않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격양되기 시작하시죠. 해결에 대한 부분으로. 자, 그렇다면 대중연설에 대한 최종 목적은 뭘까요? 말 그대로 이 부분은 일의 언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공감에 대한 부분은요. 공감에 대한 부분은 퍼블릭 스피치의 밑바닥 베이스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자, 공감을 바탕으로 한 나의 말하기에 대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상대방을 설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스몰 토크로 말랑말랑하게 집안 분위기를 해놓으셨어요. 자, 공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엄마 힘들었죠? 여보 힘들었죠? 이만저만 했어요 하면서, 자, 그런데 우리가 내일 주택부고 이사 나가는 날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어머니 저 학원을 더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다? 설득에 대한 용어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처음에 공감을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살짝 열려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요.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든 면접을 보시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설명의 단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하고 다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첫 번째 단계 순서가 필요해요. 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사회에 대한 과목, 사회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1시간짜리 그 강연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준비하기 위해서는 1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단계? 공감력이에요. 이 공감력은 누구를 위한 공감력, 무엇을 위한 공감력일까요? 청중이에요. 100% 청중입니다. 내가 이야기할 대상이 누군지가 먼저 선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위해서 관심과 관찰이 있으면은요, 그때부터는 그들을 위해서 오로지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친구들의 수준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고, 자, 이 고3에 대한 수준은 이 정도고, 이 친구들이 배워야 되는 어떤 단원에 대한 핵심 목표는 이것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전달을 할까가 두 번째 2단계 지식력입니다. 지식력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컨텐츠예요. 그 컨텐츠가 완벽해야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언어를 써서 표현을 할 건지, 그리고 또 네 번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목소리를 연출하고 어떻게 시선 처리를 하고 어떻게 제스처를 할 건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게 다 됐어요. 모든 게 다 되고요. 맨 마지막에 5단계 상황 통제력에 대한 부분은 이거예요. 수업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음 주 봅시다. 안녕 하면서 나가지 않아요. 혹시 무엇 있나요?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걸 바로 상황 통제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프레젠터는 5번째 질의응답 시간에 어떻게 진행이 된다? 퍼펙트예요. 어떤 질문을 가져와도 딱딱딱딱 답을 내줄 수가 있어요. 이건 면접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어떨 때 이 사람 보면은 말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왠지 모르게 설득이 되지? 어떤 행동을 봤을 때 그러실까요, 혹시?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야기를 딱 듣는데 뭔가 설득이 돼. 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맞아요. 100%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근거 자료 제시까지 딱딱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짜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그 표현력과 언어를 구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우리 국어 시간에 무지하게 많이 배웠어요. 서론, 본론, 결론. 지금 국어에 대한 영역 4가지입니다.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예요. 우리 일상생활의 용어가 이거예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예요. 자, 말을 하는데 제대로 못 들으면 무엇을 못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읽고 난 다음에 제대로 못 읽으면 뭐 한다? 쓰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오프닝 바디 클로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3단 논법은 처음에 오프닝에서 진행을 할 때 빠져서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스몰 토크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몰 토크, 오프닝에서 스몰 토크에 대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집어넣는 부분. 본론에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프렛 기법이라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 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7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7가지를 언제 듣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3가지에 대한 핵심 메시지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무엇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다. 딱 끝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클로징에 대한 부분, 결론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된다? 학교 수업하고 똑같아요. 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오늘은 전주에는 무엇을 배웠어요? 리뷰 한번 해주시죠. 자, 그리고 금주는 무엇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본론 들어갑니다. 끝나고 나서 결론에서 무엇? 오늘 배웠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줘요. 똑같아요. 말도. 듣는 사람은 짐작이라는 걸 해야 돼요. 물론 1시간짜리 강의지만 이 1시간짜리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는 사람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가지, 3가지로 이야기 드릴게요. 뭐 너무 많으면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되겠죠. 여러분, 이 보험 장점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금액 싸요. 자, 두 번째, 평생입니다. 어때요? 가입하셔야죠.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한테는요, 퀘스천 마크를 딱 찍어주는 부분도 필요해요. 아, 금액이 싸다라고 했는데 그건 왜요? 그럼 뭐 이렇게 질문을 내가 하면 나는 관심 있다는 얘기야. 아, 이 사람 내가 딱 얘기하면 사인하겠다. 끝나요. 그게 영업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영업하실 때도 마찬가지, 상담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핵심 메시지만 툭 던져만 주세요. 특히 이거 연애 기법에서도 나와요. 궁금증을 유발해 주는 거예요. 딱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있으면 첫 번째 바다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바다를 좋아하는지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어떤 바다를 좋아해? 이렇게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다? 아, 이 친구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지금부터 오케이. 이렇게 상담하겠어. 얘기하겠어. 이게 기법이에요. 아, 자, 음식에 대해서 좋아하는 음식 딱 3가지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3가지. 자, 첫 번째 무엇이고요? 두 번째 무엇이고요? 세 번째 무엇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 둘, 이 3가지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항상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제가 여쭤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저는 2가지가 좋았는데요. 강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좋았고요. 두 번째는요.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 저한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습관 지금부터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말이 늘 수밖에 없어요. 언어는 100% 습관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전. 나도 모르게. 언어가 그래요. 언어는요. 내가 쓰지 않으면 절대 발전 안 됩니다. 수학은 답이라도 있죠. 언어는요. 말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잖아요. 그건 광고고요.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뭐 짜여져 있는 구조지만 정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핵심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해서 탁탁 전달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내가 2가지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은 기다리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일정을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말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2번째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정리가 되는 게 나열하는 그 기법이에요.
자,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듣는 사람에게 정리를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야기를 준비하실 때는 저는 시나리오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 잘하는 사람은요. 쓰기를 먼저 해요. 써서 이것을 내 입으로 낭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레이션이에요. 저는 내레이션 연습도 많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실 문제라는 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아니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다 있어요. 탤런트에 대한 기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말하는 방법이 이 안에 있는데 이걸 끄집어내는 작업이 미숙했던 것 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접근해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상황을 말랑말랑하게 어떻게 스몰 토크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먼저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